5차 이상은 못 풀어요. 이미 대수적으로 5차 이상은 못 푼다고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꼴 아니면 5차 이상은 못 풀어요, 방정식을. 그럼 이제 5차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함수로 방정식의 근이 이 근처에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배우는 거는 3차, 4차만 배우면 됩니다. 네. 생각나시죠? 자, 3차, 4차는 근해 공식이 없어요. 근해 공식이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인수분해를 못하면 방정식을 못 풉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고차 방정식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뭐하고 똑같다? 인수분해 문제하고 똑같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무조건 해줘야 돼. 그래서 3차면 1차, 2차로, 4차면 1차, 1차, 2차로 인수분해가 돼야 됩니다. 좋아요. 네. 이해가죠? 그래서 선생님 2차는 또 안 되나요? 2차는 안 해도 돼. 왜냐하면 2차는 못 푸는 게 없거든. 근해 공식이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굳이 인수분해가 안 돼도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되죠.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 문제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공식에 의해서 인수분해하는 거 저번 시간에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거 했었죠? 네. 요거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고차식의 인수분해에서는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 저번 시간에 몇 가지 해줬어요? 6가지 해줬죠? 그 6가지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자, 인수분해를 하여라. 그럼 제일 먼저 뭘 찾는다? 1번 공통인수를 찾습니다. 공통인수가 없으면 어떡할래? 그러면 2번 공식인지 봅니다. 그러니까 공식은 당연히 다 외워져 있어야 돼요. 딱 봤는데 이게 공식인지 아닌지 몰라. 그럼 곤란합니다. 그렇겠죠? 공식인데 공식이 아닌 걸로 풀거나 공식이 아닌데 공식인 걸로 풀면 어려워져요. 자, 그 다음에 3번. 공식도 아니다. 그러면 공통식이 있는지 본다. 공통식이 있으면 어떡할래? 한 문자로 바꾸는 걸 치환이라고 하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든 다 똑같습니다. 공통식이 있으면 언제나 치환해서 푼다. 그거는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 다음에 네. 4번. 공통식도 아니면 어떡할래? 그러면 보기차식인지 보는 거죠. 보기차식. 우리가 보기차식을 뭐라고 합니까? 짝수차식이라고 합니다. 짝수차식.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x제곱을 한 문자라고 생각하고 인수분해를 해주는 거야.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해주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완전 제곱꼴로 고치는 거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꼴로 고치는 겁니다. 이게 보기차식이에요. 자, 공통인수 없어? 공식도 아니야? 공통식도 없어? 보기차식도 아니야? 그러면 5번 항상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나면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그래도 안 돼. 그럼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때는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야 돼요. 차수가 낮은 문자로 정리해야 항의 개수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 했었죠? 네. 차수가 제일 낮은 건 1차야. 그럼 1차 상수, 항이 2개죠? 그럼 반드시 공통인수가 생겨. 만약에 차수가 제일 낮은 게 2차야. 2차, 1차, 상수, 항이 3개죠. 차수가 높으면 항의 개수가 많아져요. 그럼 인수분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수가 낮은 문자로 정리한다. 자, 그래도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6번째, 뭐를 쓴다? 인수 정리를 쓴다. 그럼 이제 1, 2, 3, 4, 5, 6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인수정리입니다. 자, 이제 네. 앞으로는 3차, 4차를 가장 많이 다뤄요. 그리고 이제 주아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들어가서 수원 수투를 배우게 되면 특히 수투는 다 3차, 4차입니다. 3차, 4차만 배우는 거야. 수투 전체가.
그래서 다항함수의 미분법 또는 적분법인데 그거는 3차, 4차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 함수, 3차, 4차 함수는 인수 정리를 써서 인수분해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수 정리를 써서 인수분해하는 거는 뭐처럼? 구구단처럼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아시겠죠? 식을 열심히 세웠어. 그랬더니 3차야. 근데 인수 정리를 몰라가지고 인수분해를 못해. 그러면 방정식을 못 푸는 거야. 근해 공식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인수분해는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다? 인수정리다. 저번 시간에 인수정리 설명했습니다. 자, 인수정리라는 게 뭡니까? 0이 되는 x값을 찾는 거죠. 자,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0이다. 그럼 fx는 뭘로 나누어 떨어진다?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게 인수정리죠? 좋아요. 그렇죠? 네. 근데 0이 되는 x의 값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1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항의 약수 중에 존재합니다. 만약에 최고창의 개수가 1이 아니면 0이 되는 x의 값은 최고창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중에 존재합니다. 이게 인수정리예요. 그래서 인수정리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네. 몇 가지 이해 가시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자. 자, 1, 2번 다시 한번 할게요. 자, 1번은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니까 0이 되는 x의 값이 어디에 존재한다? 상수항의 약수 중에 존재한다. 상수항의 약수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에 존재한다. 자,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3차가 나오지만 무조건 3차는 1차, 2차로 인수분해해야 됩니다. 네. 어떤 문제는 3차식이 주어지면 1차와 2차로 인수분해가 되게끔 주어져요. 주어야 네.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0이 되는 값을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인수정리를 써서. 그러니까 네.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에 0이 되는 값이 있으니까 하나만 찾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x가 얼마일 때 0이냐 이런 얘기죠. x에다 1 집어넣으면 0 아니죠? 그럼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는 거죠.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플러스 0 아니죠? 그러니까 안 되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2일 때죠? x에다가 2 집어넣어보는 거죠. x가 2면 8, x가 2면 마이너스 4, 4, 16, x가 2면 플러스 6, 플러스 2, 0 되죠? 네. x가 2일 때 0이니까 fx는 뭐를 인수로 갖는다? x-1을 인수로 갖는다. 그럼 요 뒤에 건 몇 차다? 2차다. 그래서 이제 2차를 구하고 나면 2차는 근해 공식이 있으니까 방정식을 다 풀 수 있다. 그럼 여기 있는 2차식은 어떻게 구할래? 조립제법으로 구하는 게 좋다. 자, 조립제법. 자, 개수가 얼마입니까? 개수가 1, 마이너스 4, 3, 2 이렇게 되네. 자, 개수가 1, 마이너스 4, 3, 2. 그 다음 x가 2면 0이죠. 맨 처음 거 내려와. 곱하면 2,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4,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2. 반드시 0이 돼야 됩니다.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0이 되는 값은 x는 2, 그 다음 여기에서 x는 짝수 공식에 넣으면 되겠죠. 1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1 풀마 루트 b-제곱 1 마이너스 ac 그러면 플러스 1이죠. 그래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x가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구하는 걸 뭐라고 한다? 인수 정리라고 한다. 그래서 저런 순서에 의해서 반드시 인수 정리를 써서 인수분해를 해줘야 된다. 2번 볼게요. 자, 2번은 4차니까 몇 개를 찾아라? 2개를 찾아라. 그래서 1차, 2차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0이 되는 x의 값은 어디에 존재하니?
0이 되는 x의 값은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니까 상수항의 약수 중에 존재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 이 중에 0이 되는 값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0이 되는 값을 두 개를 찾는다. 자, 2번. 자,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0이네. 그쵸? 자, 1 집어넣었더니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3 0 되죠. 하나 더 차지하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5, 0 되죠. 자, 둘 다 0돼. 그럼 fx는 뭐를 인수로 갖는다?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거를 인수로 갖는다. 요 뒤에 거 몇 차다? 2차다. 그럼 저 뒤에 거 2차 어떻게 찾는다? 조립제법이 좋다. 그래서 이제 조립제법을 써서 자, 몫을 구해줘야죠. 자, 개수만 써주면 개수가 뭡니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3 1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맨 처음 거 1 요걸로 나누는 거야. 그럼 요게 몫이겠죠? 몫은 다시 또 x 플러스 1로 나눠지죠. 그래서 두 번 쓰면 됩니다. 맨 처음 거 내려와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1 곱하면 1 더하면 3 곱하면 3 더하면 0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이 몫이야. 이거 뭐. 몫은 또 뭘로 나눠진다? x 플러스 1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 맨 처음 거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2 더하면 3 곱하면 마이너스 3 반드시 나눠 떨어져야 돼. 그래서 여기가 뭐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다. 자, 이게 이제 0이 되는 값 구하는 겁니다. 그럼 0이 되는 값은 x는 1, 0이 되는 값 x는 마이너스 1. 그럼 이거 0이 되는 값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러니까 근의 공식에 넣어야 된다. x는 짝수 공식 1분의 마이너스 b-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 그래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이니까 루트 2 i 이렇게 써야죠. 네. 그래서 언제나 고차방 정식은 어느 범위까지 구해준다? 복소수 범위까지 구해주는 겁니다. 오케이죠? 네. 오케이. 자, 뭐 했습니까? 인수정리.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죠. 고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수정리야. 그래서 꼭 구구단처럼 암산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57-1번 네 문제인데 자, 2번, 4번만 풀어볼까? 자, 2번, 4번 풀어보세요. 삼차는 하나 찾고 4차는 두 개 찾아라.
주아야, 혹시 펜 없어? 지금 있긴 한데, 혼자는 안 먹었어. 그러니까 지금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펜을 한번 풀어봐, 여기다. 아니, 충전이 안 됐어. 아, 충전이 안 됐다고? 네, 어, 풀었어요. 자, 2번 얼마? 마이너스 1하고 2. 하나는 중근이에요? 네, 뭐가 중근이야? 2요. 2가 중근이야? 자, 4번은? x는 1, 마이너스 3. 또, 1, 자, 2라고 마이너스 1. 그 다음, 3, 4차니까 4개잖아. 3. 3 아닙니다. 3 넣어보세요. 안 되죠. 그러면 2라고 마이너스 1은 나왔어요? 네, 어. 자, F 1은 0이야. F 마이너스 1을 넣어봤더니 0이야. 그럼 fx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죠. 그럼 요 뒤에 건 몇 차야? 2차야. 2차 구해야죠. 조립제법 써서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4, 3이죠. 그럼 맨 처음 거 1, 내려오면 1, 곱하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곱하면 마이너스 7, 더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0이겠죠? 하나 더 해야죠? 네, 마이너스 1로. 맨 처음 거 내려와,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3, 3,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네,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죠? 네, 그럼 인수분해 안 되잖아. 맨 끝에 거 2차는. 이거 인수분해 안 되죠? 네,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에 넣어야지. 이거는. x는 a분의 짝수 공식. 그 다음 마이너스 b-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4 마이너스 ac 플러스 3. 그래서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돼야죠. 네, 어때? 주아야 이해가지? 네, 4차는 2개 찾아라. 그래서 1차, 1차, 2차. 그 2차가 또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지고 안 되면 근의 공식에 넣는 겁니다. 네. 오케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대표 유형 58번 보세요. 자, 공통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얘기했죠? 공통식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공통식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치환한다. 한 문자로 바꿔준다. 음. 그래서 1번을 봤더니 공통식이 있죠? 치환한다. 선생님 T로 치환해요. 그래서 T로 치환한다. 자, 그러면 우변으로 넘기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죠? 네, 그럼 T값을 구할 수 있다. T, T 2라고 2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T는 1, T는 2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네, T가 뭡니까? X제곱 플러스 X니까 원래대로 돌려줘야죠? 자, 이거는 1, X제곱 플러스 X는 2 이렇게 되죠. 자, 넘기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 자, 무조건
무조건 4차면 지금 이게 몇 차야? 4차죠. 근이 4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에 넣어서 구해줘야 됩니다. x는 인수분해 안 되죠. 뭐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b제곱 1 마이너스 4ac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것도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는 0이죠. 이건 인수분해 되네. xx 2라고 2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x는 얼마다? x는 1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되셨죠? 그래서 해가 몇 개다? 4개다 이 얘기입니다. 네. 공통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치환해라. 그러면 식이 간단해진다. 자, 2번 볼게요. 2번 4개를 곱하래. 그냥 4개를 곱하려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 2개, 2개 곱한다. 근데 그냥 2개, 2개 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통식이 나오게끔 2개, 2개 전개하는 겁니다. 공통식이 나오게끔 이렇게 2개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그럼 공통식이 나오죠. 자, 2개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6x 밑에 거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그럼 x제곱 플러스 6x가 공통식이죠. 그럼 치환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거를 치환하면 t에다가 t 플러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15는 0 이렇게 되죠. 그럼 2차니까 만약에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이 없고 다 구할 수 있죠. 그럼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5는 0 t 그 다음에 3하고 5 둘 다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t는 얼마다? 마이너스 3 t는 얼마다? t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죠. t가 뭡니까? x제곱 플러스 6x x제곱 플러스 6x는 얼마?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6x는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자, 넘기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은 0 인수분해 안 되죠. 근의 공식에 넣어야지. x는 짝수 공식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9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6 이렇게 되죠. 암산이 될 때까지 연습을 충분히 해주세요. 자, 뒤에 것도 마찬가지 x제곱 플러스 6x 넘어오면 플러스 5는 0 이건 인수분해 되네. xx 2라고 둘 다 플러스 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이 몇 개다? 4차니까 4개다 이런 얘기지. 네. 이해 가시죠? 자, 네. 공통식에 나오면 어떻게 한다? 치환한다. 그럼 4개를 곱하라 그러면 공통식에 나오게끔 2개, 2개 짝을 맺는다. 그래서 공통식을 치환해서 인수분해하고 나면 다시 원래의 값으로 돌려준다.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58-1번. 1번은 x제곱 마이너스 2x가 공통식이죠. 치환해서 하면 되겠죠. 2번만 하겠습니다. 자, 2번만 풀어보세요.
풀었어요. 얼마? x는 0, 5,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예요.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 네. 아예 안 들어가? 아예 없어? 그러니까 뒤에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 아예 아니냐. 아, 루트 15i예요. 루트 15i죠? 루트 안이 음수죠? 네. 오케이. 자, 이제 보기 차식입니다. 지금 계속 결국은 거의 다 뭡니까? 인수분해죠.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인수분해하여라 이 말하고 똑같죠. 자, 보기 차식 2개 해보겠습니다. 자, 보기 차식은 푸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x제곱을 한 문자로 생각하고 인수분해를 해보는 거야. x 4제곱이니까 x제곱, x제곱. 그 다음 12니까 마이너스니까 차가 1인 거 3하고 4. 그럼 이게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4. 자, 이거는 0이다. 자, 이게 0이려면 x제곱은 마이너스 3이야죠.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붙죠. 루트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라고 써야죠. 루트 안이 음수가 나오면 i로 바꿔야죠. 자, 오른쪽 것도 마찬가지. 이게 0이 되니까 그럼 x제곱은 4다.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겠죠. 그래서 답은 몇 개다? 4개다. 4차니까. 자, x제곱을 한 문자로 생각하고 인수분해를 해본 거야. 인수분해 되네? 그럼 인수분해 해주고. 자, 오른쪽 거는 2번은 x제곱을 한 문자로 생각하면 플러스니까 합이 15. 안 나오죠. 곱해서 25, 더해서 15.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한다? 맨 앞에 거 4차, 맨 뒤에 거 25. 자, 요거 두 개만 가지고 완전 제곱을 만들어라. 이건 x제곱의 제곱, 이건 5의 제곱. 그러면 가운데 거는 2ab니까 10x제곱이 필요하죠. 주아야, 여기까지 이해가지? 네. 그래야지 완전 제곱이 됩니다. 근데 가운데 거는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를 이제 선택해 줘야 돼.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5야. 그럼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또 마이너스 5x제곱 이렇게 써줘야 되죠. 그래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근데 이거 제곱수가 아니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이 안 돼. 제곱수가 나오게끔 해줘야 되니까 요 가운데를 플러스로 고쳐줘야 됩니다. 이게 플러스 10이면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25x제곱 이렇게 해줘야죠. 네. 그러면 여기 25가 이제 제곱수죠. 그럼 앞에 거 제곱 x제곱 플러스 5의 전체 제곱 뒤에 거 제곱 5x의 제곱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이제 합차 공식이 되겠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이거는 a 플러스 b다. a 마이너스 b다. 이렇게 됩니다.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가로 두 개 써주고 앞에 거 x제곱 플러스 5 플러스 뒤에 거 5x. 앞에 거 x제곱 플러스 5 뒤에 거 5x 빼주고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다시 쓰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 이렇게 나오겠죠. 자, 0이 되니까 둘 다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럼 둘 다 근해 공식에 넣어줘야지. 그래서 이거 0이 되니까 x는 뭐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 풀마루트 b제곱 25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네. 그래서 x는 2분의 마이너스 5 풀마루트 5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x는 2분의 마이너스 b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25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x는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근이 몇 개다? 4개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네. 자, 보기 차식. 자, x제곱을 한 문자로 생각하고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해주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완전 제곱꼴로 고친다. 이 꼴로 고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꼴로 고치기 위해서 항상 뒤에 것도 완전 제곱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와 세 번째 거만 써주고 가운데 거를 완전 제곱을 찾는 거야. 5의 제곱이니까 가운데가 10이어야 되겠구나.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두 가지를 다 해보세요. 그래서 뒤에 게 제곱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25 제곱수죠. 그래서 이렇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꼴로 고치는 거야. 그러면 합차 공식 써서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네. 오케이. 보기차식. 자, 마찬가지죠. 인수분해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 두 개 해봅시다. 자, 2번, 4번 두 개 해볼까요?
플러스 y. 자, 2번. 얼마? x는 얼마 2랑 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i. 오케이. 또 4번은? x는 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랑 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보기 차시겠어요? 내용 이해가지고 두 가지 달지 알아야 됩니다. 인수분해 될 때, 안 될 때.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해주고, 인수분해 안 되면 완전 제곱꼴로 고친다. 자, 이제 상반방정식 나옵니다. 주어야 상반방정식 100% 나옵니다. 시험에. 이번 시험 범위 들어가면 상반방정식, 고차방정식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상반방정식 하나, 그 다음에 오메가 하나, 그 다음에 저기 막 판별식 하나, 등과 계수의 관계 하나, 그래서 4개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너는 이번 단원이 많기 때문에 4문제도 안 나와요. 3문제 정도씩밖에 안 나올 거야. 그럼 3문제 나온다. 그러면 상반방정식 하나, 그 다음에 인수분해는 안 나올 거야, 아마. 판별식 하나, 근과 계수의 관계 하나,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상반방정식 2가지가 있죠. 2가지 다 해보겠습니다. 자, 상반방정식은 공식이야. 공식처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반방정식을 한번 배우면 항상 똑같이 푸는 거기 때문에 틀릴 일이 없어요. 자, 어떤 게 상반방정식인지 맨 위에 거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보세요. 다음과 같이 x에 대한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였을 때 음,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계수가 서로 대칭인 방정식을 상반방정식이라 합니다.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서로 대칭.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서로 대칭인 걸 뭐라고 한다? 상반방정식이라고 한다. 자,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C를 중심으로 개수가 좌우 대칭, B, B, A, A 똑같다는 거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개수가 좌우 대칭인 방정식을 상반방정식이라고 한다. 상반방정식은 짝수차도 있고 홀수차도 있습니다. 짝수차는 4차를 얘기하고 홀수차는 5차를 얘기합니다. 5차 방정식 중에서 5차 방정식은 어차피 x의 값을 못 구해요. 못 구하는데 유일하게 하나 구할 수 있는 게 상반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같으면 상반방정식을 5차로 낼 거야. 그래서 4차를 짝수차 상반방정식, 5차인 경우를 홀수차 상반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홀수차 상반방정식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선생님 같으면 5차를 냅니다. 자, 똑같아요. 구하는 방법은. 자, 5차일 때도 가운데 항이 여기죠. 6개니까. 가운데를 중심으로 개수가 CC, BB, AA 좌우 대칭인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상반방정식이라고 한다. 자, 상반방정식. 자, 푸는 방법은 여기 1, 2, 3 정해져 있죠. 자, 첫 번째 뭐 합니까?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눈다. 4차니까 x제곱으로 나누면 2차가 되겠죠. 그런데 뭐가 나오냐면 2차로 나누게 되면 자, 한번 해볼게요. ax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플러스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야. 자, 1번 x제곱으로 나눈다. x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자, 나누게 되면 맨 앞에 거 ax제곱, 그 다음 건 bx, 그 다음 건 c, x제곱으로 나누었으니까 그 다음 건 x분의 b, 그 다음 건 플러스 x제곱분의 a는 0 이렇게 됩니다. 조야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럴 때 이제 개수가 같은 것끼리 묶어두는 거예요. 자, a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고
b로 묶으면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야.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짝수차 상반방정식은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면 항상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2번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하는 거야.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해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뭐가 되느냐? t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요거는 t제곱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고쳐주는 거야. 그럼 3번 이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죠. at제곱 그 다음에 이게 t제곱 마이너스 2예요. 플러스 b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c는 0 2a가 아니라 마이너스 2a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t값을 구한다. 그 다음 다시 원식으로 바꿔서 x의 값을 구한다. 이 뜻이에요. 자, 4번 t를 구한다. 자, t를 구하고 나면 t가 x 플러스 x분의 1이니까 다시 바꿔줘야죠. 그 다음 이제 x 플러스 x분의 1로 바꿔서 다시 x를 구해주는 겁니다. 이게 뭐다? 상반 방정식이다. 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보세요. 자, 홀수차 상반 방정식은 어떻게 푸느냐? 자, 이번에는 홀수차야, 홀수차. 자, 뭐 그냥 개념만 설명할게요. 자, 홀수차니까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홀수차 나오죠. 5차. 5차인 경우가 홀수차입니다. 홀수차 상반 방정식은 반드시 x는 마이너스 1이 근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요렇게 두 개가 개수가 똑같은데 하나는 2차고 하나는 3차죠. 하나는 짝수차고 하나는 홀수차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홀수차는 마이너스가 되고 짝수차는 플러스가 되니까 언제나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 자, b도 하나는 4차, 하나는 1차예요.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돼서 없어집니다. 0이 됩니다. a도 마찬가지야. 하나는 홀수차, 하나는 상수항이야.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언제나 없어져. 그러니까 홀수차 상반 방정식은 언제나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습니다. 그럼 이제 조립제법을 써서 x 플러스 1로 이렇게 묶어두면 요 뒤에 게 몇 차가 돼? 4차가 됩니다. 그럼 요 뒤에 게 4차인데 요 4차가 짝수차 상반 방정식이 돼요.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방법으로 그대로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홀수차 상반 방정식은 x가 마이너스 1인 게 근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근을 써서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써서 몫을 구하고 나면 그게 짝수차 상반 방정식이야. 그러면 짝수차 상반 방정식으로 똑같이 풀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해줄게요. 자, 상반 방정식. 보는 순간에 상반 방정식인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좌우 대칭인지 보는 거야. 6, 5, 5, 1, 1. 상반 방정식이구나. 이 뜻이죠. 자, 그러면 공식대로 푸는 겁니다. 1번. x제곱으로 나눈다. x제곱으로 나눈다. 선생님, x가 0이면 어떡하나요? 0이 아니죠. x에다 0 집어넣으면 1은 0이다. 말이 안 되죠. x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x제곱으로 나눠도 상관없죠. 자, x제곱으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플러스 x분의 5 플러스 x제곱분의 1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개수가 같으니까 2차는 2차끼리 x제곱 x제곱분의 1 1차는 1차끼리 5로 묶으면 x 플러스 x분의 1 상수항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 이제 x 플러스 x분의 1을 뭐라고 한다? t로 치환한다. 그럼 요거는 뭐가 된다? t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 요 정도는 외워두세요. x 플러스 x분의 1이 t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t제곱 마이너스 2다. 이것도 앞에서 했던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t에 관한 2차식으로 고치는 거야. 그럼 t제곱 1차는 플러스 5t 그 다음에 상수는 여기 마이너스 2 있죠. 여기 6 있죠. 그래서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죠. 그럼 t값 두 개 나오겠죠.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떡하나요? 그럼 근해 공식에 넣으면 되죠. 자, 그래서 tt 2라고 4 x자로 가운데 거 둘 다 플러스 t는 얼마다? 마이너스 1 t는 얼마다?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죠. 언제나 치환하면 원식으로 고쳐줘야 되죠. 그래서 원래 있는 식으로 고치는 겁니다. 자, t 대신에 x 플러스 x분의 1로 고치세요. 자, 이거는 마이너스 1 x 플러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4죠. 자, 첫 번째 x제곱으로 나눴잖아. 맨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x제곱을 곱하는 겁니다. x제곱을 곱하는 건데 두 개니까 각각의 x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x 곱하고 여기에도 x 곱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 x 곱하면 x제곱 플러스 1는 마이너스 x 여기다 x 곱하면 x제곱 그 다음에 x 곱했으니까 1는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x를 곱해서 넘겨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그리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에 넣어서 푸는 겁니다.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풀마루트 b제곱 1 마이너스 4ac 이렇게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 i 이렇게 되겠네. 자, 뒤에 것도 마찬가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이죠. 그럼 x는 근해 공식에 넣으면 짝수니까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마이너스 2 풀마루트 b 다시 제곱 4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3이다. 그래서 4개 구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뭐다? 짝수차 상반방정식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네. 이해돼야 돼요. 이거 꼭 나옵니다. 자, 가운데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좌우대칭인 걸 뭐라고 한다? 상반방정식이라고 한다. 어떻게 푼다? 첫 번째, x제곱으로 나눈다. 두 번째, x 플러스 x분의 1은 t로 치환한다. 그럼 x제곱, x제곱분의 1은 t제곱 마이너스 2다. 세 번째,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작성한다. 그 다음 t값을 구한다. 다시 x 플러스 x분의 1로 바꿔준다. 양변에 x 곱해서 x를 구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죠? 네. 공식이니까 순서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100% 나옵니다.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60-1번은 2번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2번, 선생님 5차인데요. 5차는 무조건 x는 마이너스 1이 근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개수가 좌우대칭인데 이 개수가 똑같은 두 개는 하나는 짝수차고 하나는 홀수차야.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짝수차는 플러스가 되고 홀수차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무조건 없어져. 그렇겠죠? 그래서 언제나 홀수차 상반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을 두근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홀수차 상반방정식이네? 그러면 무조건 조립제법을 써서 4차를 구해주는 거야, 몫을. 그럼 여기는 1, 여기는 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2, 1.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언제나 마이너스를 넣으면 0이 된다. 근이다. 맨 처음 거 내려와.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0, 곱하면 10, 더하면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1, 곱하면 마이너스 1, 0 되죠. 그럼 요게 몫이야. 그래서 fx는 x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 요 뒤에 거 뭐? x 4제곱, x 세제곱, 마이너스 10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요게 짝수차 상반방정식이죠. 가운데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좌우대칭이잖아. 네. 그래야 이해가지? 그럼 요 뒤에 거를 아까 배웠던 상반방정식 방법대로 풀면 마이너스 1이 근이다. 그거 하나만 더 추가되죠?
네. 그렇죠. 자, 구해보세요. 2번.
어때? 나와? 좋아요. 잘 안 돼? 네. 자,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네. 자, 1번. x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0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게 0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2차는 2차끼리 묶어요. x제곱 x제곱분의 1. 1차는 1차끼리 x 플러스 x분의 1. 그 다음 상수 이렇게 마이너스 10은 0. 좋아요. 여기까지도 되셨죠? 네. 자, 이제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t제곱 마이너스 2겠죠. 이거는 주어야 외워주세요, 좀. 네. 자, 그러면 2번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럼 2차는 t제곱, 1차는 플러스 t, 여기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2가 되죠? 네. 그럼 이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t 갖고 할 수 있죠. t, 3하고 4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네. 되셨죠? 자, 그러면 자, 이제 t는 3번. t는 3, t는 마이너스 4니까 t 대신에 x 플러스 x분의 1로 다시 바꿔주면 되죠. x 네. 플러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4겠죠. 네. t는 3, t는 마이너스 4. 자, 그럼 이제 양변에 x 곱해서 x제곱 3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x x 곱하면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고 양변에 x 곱해서 넘기면 x제곱 넘어오면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 네. 이제 근의 공식에 넣어서 x 두 개 구하세요. 2분의 마이너스 b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9 마이너스 4 그래서 x는 2분의 그 다음에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겠죠. 자, 그 다음 거 짝수 공식 x는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4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런데 근이 하나 더 있죠? 5차니까 x는 마이너스 1도 근이죠? 네.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근이 몇 개다? 5개다. 열심히 풀어놓고 마이너스 1 안 써주면 안 됩니다. 네. 알겠죠? 그래서 5차 홀수차 상반방정식은 무조건 한 근은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몫을 구하게 되면 조립제법으로 몫을 구하게 되면 그게 짝수차 상반방정식이 된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푼다. 그래서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고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하고 그러면 x제곱 x제곱분의 1은 t제곱 마이너스 2 t에 관한 2차 방정식 세우고 t값도 두 개 구하고 다시 x 플러스 x분의 1로 바꾸고 그 다음 x 곱해서 2차로 만들어서 x를 구한다. 이 뜻입니다. 네. 그렇죠? 오케이. 자, 상반 방정식까지 했습니다. 자, 고차 방정식의 활용은 뭐 그냥 쭉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68페이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들어갈게요. 그래서 3차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다. 2차부터 4차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공부할 때 2차 방정식의 작성까지 같이 외워주세요. 자, 2차 방정식에 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거의 두분이
알파, 베타라고 하자. 두근이 알파, 베타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돼. 그래야 두근이 알파, 베타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 두 방정식은 모두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같은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근과 극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자, 똑같은 방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위에 거를 양변을 a로 나눠요. 그럼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 양변을 a로 나누기 때문에 a분의 b, a분의 c가 나오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방정식은 이거 전개예요.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더해서 보호 바꾼 게 1차, 두 개를 곱한 게 상수,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2차 방정식을 작성하라. 그럼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더해서 보호 바꾼 게 1차, 곱한 게 상수다. 이거 두 개는 같아야 돼요. 자,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2차는 2차끼리, 1차는 1차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같다. 그러면 뭐가 나와?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나오죠. 그래서 두근의 합은 얼마다? 두근의 합은 1차끼리 같다. 마이너스 a분의 b다. 두근의 곱은 얼마다? 상수끼리 같다. 그래서 a분의 c다. 여기다 하나 더 알아두세요. 두근의 차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거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외워두는 게 좋다.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그렇죠? 네. 자, 이제 3차일 겁니다. 자, 2차를 왜 가르쳐 줬냐면 3차도 2차와 똑같은 방법으로 구할 거예요. 그리고 4차도 할 겁니다. 책에는 없지만 4차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2학년 올라가면 4차까지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2차, 3차, 4차 구하는 방법이 다 똑같다. 알아둬야 된다. 자, 3차니까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3차니까 근이 3개겠죠. 알파, 베타, 감마를 세 근으로 갖는다.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려면 자, 3차 방정식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 두 방정식은 모두 알파, 베타, 감마가 세근이에요. 알파, 베타, 감마가 세근이니까 똑같은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방정식을 양변을 a로 나눕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a분의 b x제곱 플러스 a분의 c x 플러스 a분의 d는 0이다. 이걸 만들 수 있죠. 자, 밑에 있는 방정식 요거 이제 전개하면 자, 최고차는 3차,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1차, 그 다음에 상수는 0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요거 전개하면 각각의 합이 들어가죠. 각각의 합, 셋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묶고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뭐 들어가죠? 두 개 곱의 합이 들어가죠. 세 개 중에 두 개 선택하는 거. 알파, 베타, 알파, 감마, 베타, 감마. 두 개 곱의 합. 여기는 뭐 들어갑니까? 세 개 곱이 들어가죠. 마이너스가 세 개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 두 방정식이 같아야 돼요. 이 두 방정식이 같다.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나오죠. 그래서 자, 3차가 같으니까 2차끼리 같다. 그러면 각각의 합 알파, 베타, 감마 각각의 합 얼마다?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 다음에 두 개 곱이야. 알파, 베타, 알파, 감마, 베타, 감마. 자, 이거는 뭐다?
A분의 C다. 1차는 1차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같다.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나오죠. 네. 주아야 이해가지? 네. 그래서 자 3차 방정식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 그러면 이렇게 3차 방정식을 작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2차처럼. 자 2차는 더해서 보호바꾼 게 1차 곱한 게 상수. 그 다음에 3차도 항상 첫 번째 2차는 각각이야. 두 개 곱이야. 세 개의 곱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각각이야. 두 개의 곱. 3차는 각각이야. 두 개 곱이야. 세 개의 곱. 뭐가? 마이너스 세 개가. 이것도 마이너스 두 개죠. 각각이야. 두 개의 곱. 마이너스 세 개가 각각이야. 두 개 곱이야. 세 개의 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근과계수 관계는 좌변은 각각이야. 두 개 곱이야. 세 개의 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변을 A로 나눴기 때문에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 2차도 A분의 B, A분의 C. 그 다음에 부호는 마이너스 3개. 첫 번째가 각각의 합이니까 항상 여기가 마이너스라서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야. 맨 마지막 게 마이너스라서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반복됩니다. 조야 이해되지? 네. 자, 4차 근과계수의 관계도 그냥 적어만 줄게요. 자, 나오진 않지만 이제 여기서는 나오진 않는데 나중에 이제 고2 때는 나옵니다. 똑같아요. 근과계수 관계는 왼쪽은 뭐다? 각각이야? 두 개 곱이야? 세 개 곱이니까 4차는 하나 더 늘어나는 거야. 4차는 근이 하나 더 있으니까 각각이야. 하나는 델타까지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뭐다? 두 개 곱이야. 네 개 중에 두 개 선택하는 거야. 알파, 베타, 알파, 감마, 알파, 델타, 감마, 델타 이렇게 두 개 곱이야. 네 개 중에 두 개 선택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세 개 곱이 합이겠죠? 네 개 중에 세 개 선택하는 거야.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델타, 알파, 감마, 델타, 그 다음에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나오겠죠? 네. 자, 두 개 곱이 합은 이거 말고도 또 많죠? 알파, 베타, 알파, 감마, 알파, 델타, 그 다음에 쓰다 말았네. 두 개 곱이야. 네 개 중에 두 개 선택하는 건 더 훨씬 더 많지. 알파는 끝났으니까 그냥 베타부터 베타 감마, 베타 델타, 그 다음에 감마 델타 여섯 개죠. 알파 베타 알파부터 알파 베타 알파 감마 알파 델타. 그다음 베타 베타 감마 베타 델타. 그 다음에 감마 델타. 그래서 여섯 개입니다. 자, 각각의 합, 두 개 곱이 합, 세 개 곱이 합, 그 다음에 뭐겠어요? 네 개 곱이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네. 조야 이해되지? 네. 자, 오른쪽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오른쪽은 처음 거는 A분의 B, A로 나눴으니까 양변을, 그 다음 건 A분의 C, 그 다음 건 A분의 D, 그 다음 건 A분의 E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부호는 어떻게 됩니까? 맨 앞에 거, 각각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개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세 개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개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이게 4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의 관계예요. 네. 자, 한번 적어주세요. 적어주시면서 또 필요한 건 외우시고 2차 방정식 작성하는 거, 3차 방정식 작성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써봤어요. 오케이. 자, 오늘 뭐 배웠습니까? 인수정리를 통해서 근을 구하는 거, 공통식, 보기차식, 근과 계수의 관계 배웠어요. 그렇죠? 네. 어. 자, 이제 거기 뭐야,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주화 생각은 어때? 그냥 저기 뭐야, 시험 대비 프린트로 풀래? 아니면 센으로 한번 더 볼래? 아니면 선생님이 다른 교재를 하나 줄까? 어떤 게 좋겠어? 음, 다른 교재는 선생님 생각에는 마프를 줄 생각이에요. 다른 교재. 어떤 거? 다른 교재. 다른 교재를 줄까요? 그러면 선생님이 네. 마프를 보내줄게요. 마플은 센하고 비슷해. 센하고 비슷한데 센보다 문제 수가 조금 더 많아.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가 실려 있기 때문에 C스텝보다는 조금 쉬워요. 뒤쪽이. 그래서 좋은 교재예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플 교재를 먼저 한번 보여줄게요. 선생님 카톡으로 보내줄게. 카톡이 안 되면 저걸로 이메일로 보내줄게요. 네. 그래, 마플 하나 풀어보는 게 좋아요. 마플 정도 풀면 아마 그게 주와 그 시험 대비는 충분할 것 같아. 요거야 마플이. 음. 자, 마플에서 여러 가지 방정식 115페이지부터 115페이지가 아니구나. 115페이지부터 쭉 푸시면 됩니다. 3차 방정식 쭉 해서. 음, 보기차식, 3차 근과계수 관계, 세근의 합, 곱 구하기, 근과계수 관계죠. 방정식의 근의 역수와 계수 관계, 몇 가지, 684번까지, 유형 9번까지 숙제로 할게요. 네. 몇 가지 푸시면 돼요. 그래서 5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페이지. 네. 오케이죠?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네.